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은 그 서울 관내 상급 종합병원 근처의 아파트 시세 조사를 말씀드리게 됐어요. 지난 장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한 장 그림의 서울 상급 종합병원 위치랑 그 근처 아파트들 매매 효과를 제작해서 보내드렸었는데요. 이 중에서 혹시 마음에 드는 거 찾아보신 분 계세요? 어, 저는 이 자료에 제 매매가를 적어 놓아가지고 제가 다음에 투자할 아파트 중에서 예산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게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약 3주에 걸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보여드릴 그 자료에 있는 매매 호가랑 전세 호가는 1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까지의 조사를 한 자료이고요. 그때부터 1주 정도 지났으니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 병원에서 반경 1km 안에 있는 아파트의 위치랑 정비사업구역 위치, 그리고 각 아파트들의 연식, 세대수, 실거래가, 매매호가, 전세호가를 적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매정계획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어, 지금부터 한 40분 정도 걸쳐서 14개 병원이랑 그 근처 아파트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몇 개 찾아보시고 저희가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뒤에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퀴즈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마음에 그리고 드는 여러분들 거는 어떤 지금, 거예요? 네? 머그님 마음에 들었던 지역은 어디예요? 이 중에서? 아, 제가 마음에 든 거요? 네, 아, 근데 저는 이거,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한 아, 사람이 먼저 찍고 나는 나중에 얘기하겠다. 알겠습니다. 아, 제가 마음에 드는 곳은, 음, 일단은 그, 보문역 있는데, 저는 근데 좋은 데 되게 많아가지고, 어, 일단 근데 새롭게, 여기 괜찮네 했던 데는 그 보문역 있었던, 어, 고대 안암병원? 고대 안암병원. 네. 좋아 보였어요, 사실은. 자, 이제 순서대로 쭉 가봅시다. 네,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이에요. 이제 서울 정북 방향에 있는 서울대 병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요런 식으로 제가 제작을 해보았고요. 서울대학교 병원 중심으로 1km를 표현을 했고, 그 아파트가 있는 위치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정비사업구역 위치예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 이름, 연식, 세대수,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서울대 병원까지 12분 걸린다는 표시고 도보로 19분 걸린다는 얘기고요.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10억 9,500, 그리고 매매 호가가 10억 5천에서 12억 7천까지 이렇게 범위가 있었고, 전세 호가는 7억에서 8억,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그런 표시들이거든요. 일단 이제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서울대학교 병원은
여기 4호선 해화역이랑 창경궁 사이에 위치한 병원이에요. 도심지답게 근처에는 소수의 아파트랑 주상복합만 있었고, 그마저도 대단지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일단 현대트레비앙이라는 주상복합을 보시면 이 현대트레비앙은 10평에서 22평까지의 작은 평수로만 구성된 주상복합이었는데 17평형 매가가 약 4억 정도 되었었고 전세 매물은 전 면적에서 없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여전히 전세 매물이 0건이었고 월세 매물도 0건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시세는 18평형이 전세 2.5억, 그리고 월세로는 천에 100, 1억에 60 정도 하는 곳이었어요. 수익률로 계산을 하면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2% 초반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힐스테이트 창경궁도 이름에 궁을 붙인 궁세권 주강복합이었고 작년에 입주를 시작했어요. 국평 위주랑 40평대도 있는 대형 평형대 구성의 주상복합이었고요. 현재 매물은 30평대는 아예 없고 29평형이 15억 정도 했습니다. 중신동 네. 지금 그 낭만임장 신년의 방에서 마카롱님이랑 멘토님께서 요 관련된 사진들도 올려주셨는데 함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여기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고대 안암병원이거든요. 여기 고대 안암병원 근처 역은 6호선 안암역이랑 그다음에 6호선이랑 우이신설선이 두 개가 지나가는 보문역이 있고 근처에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앞으로 입주를 개시할 예정인 신축 아파트도 많고 그다음에 재개발 구역도 군데군데 있는 등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변화가 있는 곳이었어요. 일단 이 지역이 왜 좋다고 생각을 했냐면 전세 매물 개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 적은 느낌이었어요. 여기 레미안 엘리니티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레미안 엘리니트 전평형대 전세 매물이 0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용도 롯데캐슬 리츠는 43평형대 매물이 한 건만 있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제가 세대수별 매물수 비율을 조사를 한 건 아니라서 그냥 제 느낌이긴 한데 다른 14개 지역에 비해서도 준신축급 아파트들도 전세가 많이 쌓여 있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이 두 아파트는 아파트 입지 자체가 도심 접근성이 좋은 위치이고 가장 가까운 여기 밑에 우이신설선 1호선, 2호선 트리플 역세권이 신설동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보이는 아파트들의 매정 갭이 5억에서 7억 정도 되고 대학교도 있고 도심 접근성도 좋고 교통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 위쪽 북쪽으로는 성신여대 상권이 있고요. 서쪽으로 창신동, 숭인동 신통기획 추진 중인 곳도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제기동이랑 청량리 시장이 있어서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동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문역을 한 번도 임장을 가보진 않았지만 여기도 괜찮겠다. 이 동네 자체가 괜찮아지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든 동네였어요. 전세 매물이 적은 것도 한몫을 했고요. 근데 혹시 제 목소리가 메아리 쳐서 들리시진 않으세요? 잘 들려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경희의료원이거든요. 여기 경희의료원 1호선 라인에 위치한 병원이고, 이 동네에 경희대, 외대, 서울시립대가 옹기종기 다 모여 있고요. 조금 더 가면 서북 쪽에 여기쯤에 동덕여대가 있고,
서쪽에 고려대가 위치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곳이 이문휘경 뉴타운 사업 지역이라 신축 아파트 청약 진행이 한창인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정비사업 구역이 정말 많죠. 여기 밑에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지역 조사를 하면서 새삼 알게 된 게 청량리랑 생각보다 가깝다는 것이었어요. 여기 회기역에서 청량리까지 한 정거장이면 되고요. 자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km 반경 안에 청량리 생활권이 들어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일단 이곳들 아파트 시세가 7억에서 8억 정도 하고 전세가는 5억 내외라서 다른 곳보다 갭이 많이 적은 상황이었어요. 청량리 동신현대 살아. 여기 적어주셨는데, 되게 요것도, 아파트도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네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흥미를 갖고 계시는 한양대학교 병원 인근입니다. 여기 한양대학교 병원은 2호선, 5호선,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GTX-C 노선 개통 예정으로 총 5개의 지하철 노선을 갖춘 왕십리역 근처이고요. 2호선 한양대역이랑 5호선 마장역도 근처에 있는 병원입니다. 아무래도 왕십리역이랑 중랑천 하류 사이에 있는 요 아파트들이 교통이랑 공원, 천변 두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아 보였고요. 제가 그 한 장짜리 첫 번째 자료 매매 호가 조사했을 때랑 지금 이 보여드리는 자료를 만들었을 때 약 1, 2주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어요. 물론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마장역 쪽에 아파트가 그 한 주 사이에 1억 원 정도 낮아졌었는데, 요 붉은 아파트들은 매매 호가가 전혀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가격을 낮추어서 팔 생각이 없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왕십리역 코앞에 있는 요 서울숲 3부 아파트는 언제나 이 근방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가장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고요. 그래도 이제 마장역 인근의 아파트들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왕십리역이랑 불과 한 정거장 차이고 여기 있는 마장세림 아파트는 녹물이 나올 정도로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고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단계입니다. 또 그 앞에 신통 지역도 있고 모아타운 지역도 대거 몰려 있어서 이 일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로 건대입구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건대입구역에는 건국대 병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거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지역에서 저는 신축 아파트인 롯데 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가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가 작년 7월 입주를 시작을 한 아파트인데요. 기존의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5년이었는데 연매 제한이 완화되면서 작년 4월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84타입 분양권이 작년 4, 5월경에 8억 5천에서 10억 5천 수준으로 거래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매매 호가는 24에서 25억 선, 그리고 39평형대 전세 호가가 13억이었습니다. 이 일대는 주상복합이거나 400세대 이상 아파트들은 이런 우성 시리즈들이 많았어요. 아파트 단지마다 약간씩 가격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갭이 5억에서 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역은 서쪽으로 성수동,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청담동이랑 연계된 지역이라 앞으로 정비 사업이 더 진행돼서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입지적 가치가 더 상승할 것 같아요. 네, 여기 X 쳐놓으셨고,
여기 자양사동 신통 2차 지역 청약해라.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울 아산병원이 송파구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서울 아산병원은요, 반경 1km 이내에 5호선 강동구청역이 있고, 그다음에 2호선 잠실나루역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었고요. 가장 큰 부지를 갖고 있는 잠실 파크리오가 6,864세대나 되는 메가 단지였어요. 30평형대가 20억 내외 정도 하고 전세가는 10억 내외 정도 하더라고요. 여기 제가 퀴즈를 한번 내봤는데요. 퀴즈 한번 맞춰볼게요. 맞춰주세요. 제가 여기 아파트들 이렇게 몇 군데 표시를 해놓았는데, 요 위쪽에 있는 이 아파트들 행정구역이 어디일까요? 이게 제 퀴즈입니다. 행정구역이 어디일까요? 광진구 아니었어요. 강동구도 아니었어요. 더 다들 강동구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강동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멘토님 정답입니다. 맞아요. 송파구예요. 하나,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기 송파구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았는데요. 여기 천호역 근처라서 당연히 강동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여기 이렇게 둔촌주공 근처에 임장을 갔었을 때 성내동까지 둔촌주공 앞마당이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강동구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동구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지만 송파구였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 중에서 제가 이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아파트는 여기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 아파트였거든요. 여기가 이 강동구청역에서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거리가 좀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이 아파트를 둘러싸고 초중학교랑 중학교가 전부 다 있어서 중학교까지 횡단보도를 건널 필요도 없이 같은 섹터 안에 학교를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형 병원도 있고 뒤쪽으로 올림픽 공원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천변 산책로가 엄청 크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진 보니까 사계절별로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강뷰가 가능하다는 점이 메리트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여기 서울 아산병원이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이 아이파크 아파트는 영구 한강뷰가 가능해요. 근데 뷰가 좋아서 부동산 계약했는데 갑자기 자기 베란다 앞에 높은 건물 들어오면 그 프리미엄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병원이 18층이고 아이파크는 최고 35층까지다 보니까 한강 조망 세대가 꽤 많이 나오는 단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비싼 아파트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서울병원이에요. 여기는 3호선 대청역이랑 일원역에서 이용할 수 있고, 또 여기 옆에 오면 수서역이 있는데, SRT를 타고 지방에서 수서역으로 오는 수요도 흡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큰 길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의 아파트들은 갭도 프리미엄이 있고 신축이라 가격이 이미 너무 높고 갭도 10억 이상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아래쪽에 일원역 근처의 아파트들은 삼성 서울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가격이 좀 더 저렴한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여기 아파트를 하나씩 일단 좀 보시면 극동 센터마을이랑 그다음에 오른쪽에 수서 목련타운 아파트는 36평형 이상의 대형 평형으로만 이루어진 아파트였고 여기 까치마을 아파트는 21평 이하로만 구성된 아파트였고
또 푸른마을, 상록수, 이런가람 이렇게 세 개 아파트는 딱 30평형대 근접으로만 이루어진 아파트라서 니즈에 따라 고를 수 있는 폭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아파트 그 매매 호가를 조사를 하면서 좀 의아했던 게 있었는데, 어, 여기 레미안 개포 루체하임 있잖아요. 이 아파트가 DH 자이 개포에 비해서 한 4억에서 최대 5억 정도 싼 느낌이었고요. 그에 비해서 여기 밑에 있는 상록수랑 이런 가람 아파트가 오히려 더 비싼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여기 개포 루체하임이 DH 자이보다 덜 신축이고 역에서도 조금 더 멀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4억이나 차이가 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답을 찾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저도 근데 재건축 이슈, 당연히 밑에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 여기가 이렇게까지 쌀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도 나중에 알게 되면 이것도 제 차차 알게 한번 그러면 풀어나가는 숙제로 갖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네, 계속해도 되죠. 여기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랑 서초동에 있는 성모병원 근처 아파트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 주소와 그렇게 만들면서 포기할까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포기는 배추 살 때 나는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해서 그 생각하면서 이 고비를 넘겼고 계속 이 자료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자료가 진짜 여기 아파트가 되게 많아 보이죠? 일단 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3호선의 매봉역이랑 도곡역, 그다음 분당선 한 티역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좀 더 멀게는 2호선의 역삼역까지도 1km 반경에 들어와 있었어요. 세브란스 병원 오른쪽에 있는 요 큰 길이 언주로인데요. 언주로 오른편으로 네모 반듯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는 갭이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되고, 그나마 좀 저렴한 곳은 양지역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세 개 아파트, 역삼 럭키, 도곡 쌍용예가, 도곡 한신 아파트였습니다. 어, 여기 역삼 모아타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 정리하면서 제가 느꼈을 때는 2호선 라인에 가까이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개포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개포 아파트들이 완전 신축이고 대치 학원가랑 강남 인프라를 누리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2호선 라인 아파트들은 강남이랑 역삼이라는 거대 상권이랑 일자리, 그다음에 학원가를 개포보다 더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개포 지역 아파트는 신축, 구축 가리지 않고 30억대, 못해도 28억 이렇게 하는데 여기 위쪽의 아파트들은 한 25억 정도 했거든요.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두 아이파크 아파트만 빼고 여기는 한 25억 정도 해서 여기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역삼 레미안 아파트. 네, 여기 혹시 다 보셨으면 이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 볼게요. 이제 서초동의 서울 성묘병원은 서울에서 가장 핫한 지역에 있는 병원이에요. 여기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3호선, 7호선, 9호선이 있는 고속터미널역이 있었고요. 여기 올해 입주한 아파트는 레미안 원베일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33평형이 43억 실거래가 있어서 평당 1억을 넘어선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로 지어진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랑 반포자이, 반포리체,
그다음에 레미안 아이파크 아파트들 전세가가 15억 정도 했었고, 매매가는 그거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갭이 15억 이상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도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저렴해 보이는 것 같은 반포 미도 아파트를 조금 더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 호갱노노 입주민 이야기 살펴보았는데 아파트가 많이 구축이라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단지 내 경사가 있고 지대가 높다고 해요. 그리고 네이버 지도의 거리뷰로 봤을 때 아파트 정문이 도로변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서 더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야 단지 내로 접근이 가능했어요. 그래도 단지랑 고속터미널역까지 이렇게 여기에 육교가 있어서 도보로 병원이랑 역까지 이동하기는 좋아 보였습니다. 네. 여기 학원가가 있는 거는 저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 될까요? 아, 그 다음은 이제 흑석동입니다. 여기 그분 집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10번째예요. 여기 흑석동 중앙대학교 병원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5개 남았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중앙대학교 병원은 여기 9호선 흑석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고, 다들 낭만임장에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좁은 내리막길을 따라서 흑석역 방면으로 쏠리는 듯한 모양새 지형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 일대 재개발 사업지가 많아서 작년에 신축 아파트 입주가 정말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한때 입주장으로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다 하는 기사를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흑석자이가 그 기사의 주인공이었었던 것 같은데 가장 신축이고요. 여기 전세호가가 7억 5천에서 9억 5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요 앞에 있는 롯데캐슬 에듀폴에는 2018년식임에도 불구하고 전세호가가 9억에 수렴하고 있어서 역에서 더 가깝고 언덕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더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롯데캐슬 에듀포레가 근처에 초등학교랑 중학교로 둘러싸여 있어서 학부모들이 더 선호하는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대장 아파트인 아크로 리버하임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여기 조경이 깔끔하고 나름 평탄했고요. 흑성역이랑 가깝고 한강 조망이 가능한 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야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흑석동은 구축이랑 신축 그리고 앞으로의 신축까지 아파트가 줄줄이 대기 중인 곳이라서 중앙대병원을 이용하려는 수요자 입장에선 선택지가 많아져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흑석동이 항아리 상권인 지역이고 그곳에서 많은 것 적은 것 따져봤을 때 거주지보다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이 투자 수익률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죄송해요. 이거 제가 그냥 일반 회원 계정이라서 40분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는데요. 끊어져도 다시 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고대 구로병원이에요. 이 지역도 제가 저녁 낭만임장에서 가봤던 곳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선입견이 있지만 구로 디지털 단지랑 가산 디지털 단지 등의 일자리랑 가깝고 대형 종합병원이 있고 틈새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서 편견 있는 눈으로만 보지 말자고 얘기했던 지역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2번째 퀴즈를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제 남구로역, 여기 7호선 남구로역 여기 있는데 7호선 남구로역 난만임장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 중에서 문멘토님이 단지 상가가 잘 되어 있다. 저 모습을 보면 누가 구로동이라고 생각하겠어? 라고 얘기했던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 이름은 무엇일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연예인 너무한 거 아니야? 연예인? 대림, 대림 연예인을 아니에요. 갔다 왔으면서도 대답을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 맞아요. 맞아요. 연예인이 맞췄어요. 여기 길쭉한 모양의 구로동 한신 슈플러스 아파트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찍었던 아파트, 아니, 그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여기 계속 진행해도 되죠? 저는 제가 말하는 게 울려가지고 멘토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못 들었어요. 네, 하셔도 돼요. 네. 여기 아파트 단지 상가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밤늦게까지 성행할 정도로 성행하고 있어서 나름 살기 좋은 아파트인 것 같고요. 7호선 남구로까지도 도보로 이동하기에 가깝고, 그리고 여기 아파트 전세랑 매매 호가 이렇게 조사를 할 때 보니까 30평형대의 경우에 전세 매물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리고 매물도 없었어요. 근데 그만큼 여기가 괜찮은 아파트니까 매물도 없고 전세 매물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이곳에 있는 아파트들이 30평형대 매물이 좀 없고 20평대 작은 평수 전세 매물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하던 중에 여기 있는 이 보강 아파트가 눈에 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현재는 대우건설이 수주를 맡아서 재건축 진행 중이라고 해요. 보강 아파트 처음에는 재건축 진행 중인지 모르고 저층 아파트고 용적률이 98%, 건폐율 19% 이래서 와, 여기 사업성이 진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발 빠른 사람들이 좋은 거 다 알아보고 이미 진행 중이구나 했었어요. 이 보강 아파트는 엄청난 역세권은 아닌데 구로역까지 가는 버스 노선들이 많고 12분 정도 소요되었었고요. 도보로는 1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청이 딱 붙어 있고 구로병원도 코앞이고 요 밑에 쪽에 그 구로시장이랑 남구로시장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근처에 있는 곳이라서 앞으로 청약 경쟁률이나 시세 흐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골목개 무서워. 맞습니다. 좀 무서웠던 기억이 나는데, 음,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신추 플러스 좋은 것 같고 보강 아파트 괜찮을 것 같던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열두 번째 병원이에요. 이대 목동병원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은 학군지로 유명한 목동이랑 안양청 건너의 양평동까지 1km 반경 안에 있는 병원이었어요. 여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은 너도 나도 재건축 진행 중이라 매가가 20억 넘어가는데 전세가는 10억 이하라서 갭이 10억 또는 10억 이상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저는 선유도역 인근의 아파트들도 눈여겨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여의도 출퇴근과 목동 학군지를 이용할 수 있는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매매호가 조사했을 때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양평동 현대 6차 아파트 30평형대 최저가 매물이 9.8억인 게 있어서 여기는 어떤가 하고 좀 알아봤었어요. 여기 아파트 앞쪽에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상권이 별로 없어서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선유도역까지 마을버스로 8분, 도보로는 14분 걸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으로 오면 5호선이랑 2호선 영등포구청역이 있는데 영등포구청역까지는 마을버스랑 도보로 14분 정도 걸리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아파트 단지랑 초근접하고 있고 코스트코랑 롯데마트 등의 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양평동에서 목동 학원가까지 안양천만 건너면 이동할 수 있는데 여기 길목이 너무 막히는 구간이라 괜찮을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멘토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이 슬럼이라는 게 제가 이제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여기가 위치에 비해서 이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군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장단점이 있으니까 인터넷 서치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또 하나 좋은 거는 여기 유원 아파트가 재건축 진행 중이라서 아파트 신축 들어서면 주변 환경 바뀌고 상승장에는 가격이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있는 양평동 한신 휴플러스가 최저가 매물이 10.6억인 게 있어서 같이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한신 청구 아파트는 얼마 전에 신목동역 저녁 낭만임장 다녀오셨던 분들 후기 보니까 여기 신혼부부 살기 좋다 이런 얘기 써놓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도 꼭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아니어도 여기도 이런 아파트 있으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신촌 쪽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데 여기는 연세대, 이대, 서강대, 대학교로 인해서 형성된 거대 상권과 함께 있는 병원입니다. 이 인근에는 4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수가 많지 않았어요. 이 중에서 힐스테이트 신촌이 최신축인데 마포그랑자이가 이대역 역세라 실거래가는 마포그랑자이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두 개 사이 아파트에 부가현동 두산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여기랑 가까운데도 갭이 5억이 되지 않아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연희대우 아파트는 전 평형 때 전세 매물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개언덕. 부가현동 두산 아파트는 개언덕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리고 마포그랑자이 34평형대 전세 매물 이제 보는데 2.6억, 2.8억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지? 했는데요. 이렇게 낮은 전세가를 가지고 있는 매물의 정체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기 마포그랑자이 2.6억, 34평형대 2.6억은 무엇일까요? 어, 맞아요. 연애님. 이거 저 이런 거 사실 기사로만 봤었지 이렇게 제가 찾아본 건 처음이었는데 여기가 분리형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네 분리형 세대 매물 그리고 그 진짜 말 그대로 방 한 칸만 이렇게 세를 주는 형태인데 세대를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아파트는 세대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파트 중에서 마포그랑자이 그다음에 신촌 힐스테이트 흥미자도 있다고 부엠님께서 하시고, 또 흑석동의 아크로 리버하임에도 그런 세대가 있다고 하고요. 이문동의 레미안 라그란데에도 불량 세대가 있다고 해요. 그, 지금까지 언급해드린 이